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기업의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이 재룡전기 담당자와 통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궁금증이냐? 현재 재룡전기가 이 변압기를 미국에 수주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내용들인데, 그런데 이 변압기에도 당연하게도 이 대형, 중형, 소형이 있죠. 여기서 이 미국에 수주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제품들을 많이 수출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쭈어 보았고, 그리고 이번 달, 오늘이 10월 달이 시작이 되었죠. 이제 3분기 실적을 남겨두고 있는데, 3분기 실적 어느 정도 수출 통계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치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재룡전기 이것 하나만큼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현재 이 재룡전기의 경우 매출액 대비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91%이고, 그리고 미국에 납품을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재룡전기 이 중소형 변압기를 제조 판매하는데, 이 중형과 소형의 납품 비중이 얼만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담당자와 통화를 진행을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IR 담당자분 맞으시죠? 예, 전데요. 예.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뭐 하나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 네, 이렇게 제가 담당자와 통화를 진행을 했고, 제가 던진 질문이 무엇이냐라고 해본다면, 이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변압기가 중형인지 아니면 소형인지, 그리고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라고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이렇게 주셨어요.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은 대형은 없고 이 중형과 그리고 소형인데, 중형 정도는 비중이 뭐 따로 크게 있지는 않다. 소형 위주이긴 하지만 크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오더를 받은 대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달라진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제품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비중이 매번 달라진다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룡전기는 AI 산업 발달로 인한 전력 인프라 구축 기회를 톡톡히 받고 있기 때문에 중형, 소형 비중을 알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수출 비중이 말고 이 내수 제품은 어떤 것이 비중이 큰지도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여쭈어 보았냐면, 내수는 중형인지 소형인지 비중은 어떠한지 같이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답변으로는 소형의 경우에는 한전 쪽으로 좀 납품을 하는 건데, 현재 한전 쪽은 비중이 상당히 낮고 중형이나 대형 쪽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수는 대형 변압기도 판매를 한다는 뜻이 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수출 비중이 90% 넘게 달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에서의 비중은 유의미한 숫자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국가에 영향이 크게 미치는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출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적을 좀 확인해 보았는데, 3분기 수출 판매 금액이 2분기보다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함께 확인해 보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서울 광진구라고 검색을 했어요. 광진구로 검색한 이 결과는 모두 이 재룡전기 수출 실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담당자에게 여쭤봐서 알아낸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서 보았더니 3분기 실적까지는 2,513억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분기별은 어떤지 살펴보죠. 분기별로는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분기에는 4,979만 달러, 3분기 실적은 2,321만 달러. 그러니까 2분기는 156억이죠. 또 3분기는 300억. 이 수출 실적이 반타작이 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2분기 대비해서. 뭐 정확한 거는 분기 보고서가 나와서 실적 발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것으로만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실적이 악화가 되었다라는 판단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주가도 당연히 하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이 기술적인 측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오늘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레바논 지금 이스라엘 뭐 중동 정세가 상당히 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이 좀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재룡전기도 이에 맞춰서 시장 때문에 악화가 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는데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죠. 아무튼 이 저항대 부근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간대를 좀 돌파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 구간대를 전부 돌파를 해 주어야 과거 신고가 부근 위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부근을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디서 지지를 해주는 것인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지라인 같은 경우 20일 이평선과 그리고 여기 240일 이평선 구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40일 이평선 이 구간까지 이탈하게 된다면은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은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저번 주 금요일 날 거래량이 6만 주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이 13,000주 정도 매도가 되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 10,000주 정도 매도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 날. 일단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과거 대비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든 모습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어느 정도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51분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수급적인 측면, 뭐 창구적인 측면으로 다시 보자면은 한 달 기준으로 시티그룹 창구에서 18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 12만 주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도 48,000주, JP모건 서울 29,000주. JP모건 서울이 과거에는 매수세가 상당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무튼 지금 1위 거래원 순위와 2위, 4위, UBS 6위, CLSA 증권 8위, 다이와 9위 이렇게 보이는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외국인이 매도가 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창구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원 권혁수였습니다.